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행정법 진모 6회차 시작인데, 어쨌든 진모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하는데, 수강 인원은 거의 그대로거든요. 제출 인원은 30% 줄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열심히 힘을 내고 있었지만, 결국 중간엔 30%가 도주했다, 라고 느껴지는데, 아무튼 끝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 강의 계획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겹치는 분들일 거고, 그 행정법 진모를 이제 헌법을 안 듣고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헌법 진모 앞부분을 그냥 좀 잠깐 들어보시면은 그 답안지 클리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의 진행은 1교시는 사례형이랑 기출생정 정리표 진행하고 2교시는 선택형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되고 유튜브 라이브로 답안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표는 제가 첨부를 해 두었는데 사실 행정법은 행정 쟁송을 빼고는 문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쟁송은 계속 모든 회차에서 다 출제가 될 거니까 그렇게 진도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같이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례 문제입니다. 자, 1문 1번은 우리 최신 판례 였었는데 자, 일단 1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문 내용 보면은 갑은 을과 중국 국적이었던 병 사이에 출생했는데 출생 당시에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니었다. 을은 갑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음을 전제로 주민번호가 부여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작성이 되었습니다. 을과 병은 혼인 신고하면서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국제결혼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단에서 말하는 거는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성질에 따라서 수리 거부의 어떤 처분성 논증이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성질에 따라서 국제결혼의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가 수리 거부 사유가 되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애자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부여했었던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소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문단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되었다라는 거, 네 번째 문단이네요. 네 번째 문단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라는 거 전부 다 지금 갑에게 국적이 부여되었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때 외국인이었던 엄마가 국민으로 귀화했는데 그때 미성년자는 원래 국적 수반 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딸려서 취득하는 거.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민증이 발급되었으니까 진행하지 않았겠죠. 한편 그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을과 병에게 갑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전제로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안내했다라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안내한 겁니까? 을과 병에게 안내한 거죠. 이거를 갑의 과실로 볼 수 있을지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신뢰부 원칙을 판단할 때는 그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될 건데 지금 을과 병은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과실 내지는 중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갑에게도 그 과실을 인정할 수가 있을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언급은 하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급은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뒤에 갑은 성인이 된 이후에 계속 이제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까 국적 보유 판정 신청했으나 법무부 장관은 국적 비보유 판정을 했다. 이에 갑은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1번.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논하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항고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묻는 거는 두 단계로 판단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소 제기의 적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적법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하니까 본안을 검토를 하라는 것이고 본안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위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주체나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는 전혀 뭐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오죠. 결국 내용상의 위법을 검토하는 거고 내용상의 위법도 뭐 처분 사유 부존재라는 걸 검토할 만한 쟁점은 없고 그다음에 재량일탈 남용에서는 지금 비례원칙 쓰지 말라고 했고 뭐 평등원칙 논쟁할 것도 없으니까 재량일탈 남용도 딱히 쓸 게 없습니다. 여기서 결국 쟁점되는 거는 신뢰보호 원칙
뭐 근거법령 위헌성 쓸 것도 없고요. 결국 이 쟁점은 승소 가능성을 논하라고 했지만 적법 요건 충족되었다, 비례원칙 생략하라는 건 결국 신뢰보원칙을 쓰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물어볼 때도 신뢰보원칙을 바로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쟁점이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고, 제가 아직 여러분들 답안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1번처럼 물어보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저의 출제 의도는 신뢰보원칙만 쓰라는 취지로 지금 쟁점을 굉장히 축소를 시켜놨는데, 이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으면은 뭔가 이제 이런 내용들 다 썼을 겁니다. 뭐 소재기에 적법 요건 충족되어야 되고, 뭐 본안에서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고, 이게 재량행인지 뭔지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전부 다 무익적 기재 사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셔야 되겠고, 결국 1번 쟁점은 신뢰보원칙을 묻는 거다. 자, 그러면 신뢰보원칙은 써야 되는 전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배점이 20점이 넘으니 문제점과 결론은 반드시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뢰보원칙의 의의와 근거는 행정기본법 12조를 그대로 뺏겨 쓰면 되겠죠.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찾았으면 되겠다. 그리고 요건 4가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공귀행반, 공적 견해 표명, 규칙 사유 없이 신뢰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했는데 이에 반하는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주된 쟁점은 당연히 1번 공적 견해 표명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쟁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니 규칙 사유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가볍게 검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보원칙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먼저 쓰고 시작해도 되고 밑에 써도 되는데, 어쨌든 이 신뢰보원칙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신뢰 이익과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서는 먼저 이 공적 견해 표명은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는 걸 일단 가볍게 언급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했다라는 것, 결국 이 대내외적으로 행정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추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내지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런 표현들 쓰시면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기준으로는 4번째 규책 사유 전부를 적어놨는데, 일단은 그 부모들에게는 규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자녀인 갑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 규책 사유 판단하는 기준이 고의 중과실인 건 알고 계시죠? 고의 중과실을 기준으로 규책 사유 판단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 형량. 비교 형량에서는 어쨌든 이 출입국의 어떤 관리라는 공익과 갑이 가지고 있는 신뢰 이익을 비교 형량하셔야 될 건데, 결국 갑의 신뢰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부여했었던 신뢰를 얘기하시면서 결국 갑에게 국적 비보유 판정이 나게 되면은 평생 동안 보유했다고 인정되었었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사실 뭐 특정한 경우에는 외국으로 방출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지금 가족의 삶의 터전은 이미 한국에 있고, 그런 상황들 언급하시면서 갑의 신뢰 이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전입신고 반려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려고 한다. 1번입니다. 전입신고 반려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대상적격 써야 되겠죠. 그쵸? 물어보는 그대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적격의 일반론 19조. 항고소송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2조 1항 1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묻는 그대로 지금 이 전입신고, 말하자면은 전입신고 반려를 4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수리 거부죠.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논증을 하라는 건데, 일단 지금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하면은요, 여러분, 일단 신고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를 떠올리셔야 되고, 그러면 그 신고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고의 그 성질에 따라서 이 반려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론적으로는 처분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종류를 먼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